그럼 군부대는 그냥 군인들 잠 잘 잘 수 있게? 근데 군인들은 좀 잠을 잘 잤. 저도 참고 저도 이제 육군 병장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영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환입니다. 저희가 매년 기획을 많이 하는데 올해 했던 기획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이렇게 초대석이라는 코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초대석으로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변리사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실 분 제가 한번 신청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변리사로서 특허법인 아이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리솔의 대표로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강사 경험이 있고 10수년간 여러 기업들과 협업하고 성장, 상장하는 것을 간접 직접적으로 경험해 왔고 변리사 관점에서 회계사님들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밌네요. 그 제가 오늘 변리사님 뵙고 셋 다 조금 뜨끔한 게 있는데 복장 점검을 이게 전문직이라 하면 전문직이라면 이 정도는 의사부터 좀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 뭐 안에 또 룰루레몬이지 이거? 네, 오늘 또 고객사 만나고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나요? 저는 아까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변리사로서는 한 4년 정도 업무를 한 거. 저희랑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저희 2010년부터 했어요.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리업을 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약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전자적인 자극이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한 회사를 만들게 됐고 현재는 이제 웰리스로 또 먼저 만들어가지고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올리고 있고 올해 뭐 저희가 온라인과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올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올리브영도 들어가고 뭐 하이마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세 분 대표님들께서 전문적으로 하신 영역은 제가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동경하는 리스펙트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도 하고 이제 그렇게 촬영에 임하게 되었어요. 아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 우리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뭐 저희 이제 간단히 저희 사전 조사를 좀 하다 보니 저랑 또 동문이라고 역시 너 학교 다니면서 우연이라도 한번 뭐 그냥 그 오면 고대가 그렇게 작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전문직이긴 하시지만 같은 전문직국에 속해 계시고 그리고 특이하게 또 스타트업 대표시네요. 그러면 할 이야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처음 질문 항상 이겁니다. 어떻게 저희를 알고 신청해 주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GNG 스쿨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양 대표님께 오셔가지고 멋있게 그 연세대학교 강의.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인사 못 드렸는데 계속 오시는 그런 이메일이나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좀 세게 얘기하면 노브레이크 시원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좀 공감도 많이 되고 막 그래서 좀 팬이 돼서 진짜 좀 약간 팬심으로 좀 신청한 게 좀 있어요. 아까 특허법 강사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수험생 대상이에요? 그렇죠. 수험생 대사 수험생 진짜 찐 강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일단 말씀을 우리보다 잘하신다는데 변리사들하고 회계사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격하고 바로 이제 강사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특허법 강의를 한 8년 했고 8년 하셨어요. 엄청 8년 했죠. 아유, 진짜 부지런하시다. 네네네. 그러면 변리사, 그러니까 저는 뭐 막연하게만 알아요. 특허를 다루신다.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소개.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완전 극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30명의 인력을 뭐 100억 정도를 때려 넣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템을 그냥 판매를 했더니 만약에 되게 잘 팔린다. 그럼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이템을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개발하는 데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한 쪽에 대한 노력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슷한 퀄리티라면은 저렴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공격적인 개념이 있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기업한테요?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한테. 근데 이제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하고 정확하게 매핑되는 특허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허를 좀 공경 용도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무적으로는 방어적인 용도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기본인 거고 최근에는 뭐 이런 특허만을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계속
사들여서 좋은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공격을 해서 거기서 비용을 받아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트 트롤이라고 나쁘게 포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좋은 어떤 그 사업 모델로 해서 그 제가 들었을 때 네. 그거 전용 막 펀드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다는 펀드도 거. 있습니다. 그쵸? 네네.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특허권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뭐 지적재산권, 상표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다 무형의 권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변리사님 영역에서 많이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상표권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겹쳤을 때 소송 걸기도 하고 상표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네네.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개념이 지식재산권입니다. 그 안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특허권, 디자인권, 그러다 뭐 실용신앙권 등이 총괄하는 있는데 표현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작권은 꼭 출원을 안 하더라도 권리가 생겨요. G드래곤이 파워라는 노래를 만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디 출원을 해야지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물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은 생겨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거는 약간 확인적인 과정인데 그 이외에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것들은 내가 먼저 발명을 했어도 먼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먼저 뭔가 개발을 했어도 특허청에 출원하는 행위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돼야 그런 무형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변리사는 전 진짜 모르거든요. 회계사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은 빅펌이라고 하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이제 커리를 시작하는데 변리사분들은 어떻게 이 빅펌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 저희도 있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김앤장 쪽이 이제 변호사 쪽에서도 가장 크시지만 저 변리업계 쪽에서도 이제 좀 가장 좀 우수하고 젊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중대형 회사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여러 경험을 쌓다가 좀 개업을 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든다든지 그런 자아 실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랑 비슷하네요. 들어보면 비슷하죠. 네.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실례지만 뭐 연차별 뭐 연봉 수준 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이게 근데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맞아요.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하죠. 정확하십니다. 역시 15년 전 숫자가 아니 2024년에 왜 2010년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걸 궁금해가지고 얼마예요 초봉이? 10년도에는 한 거의 4천 중후반대가 첫 번째 저희보다 때. 뭐가 뭐가 네. 포함된 겁니까 거기? 근데 그 금액은 별로 뭐 인센 이런 거 거의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1000에서 한 1500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한 8, 9천에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회사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잘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래서 뭐 창업해서 잘 되신 분들은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서 잘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가져가시네요. 네. 변리사님들은 나름 큰 커버빈이라면 그 파트너가 닿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정말 그거는 정말 케바케입니다. 근데 전 저번에 그 김 대표님께서 회계사 후배분들을 위한 커리어 조언 이런 주신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동감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요? 물론 라인은 다르지만 저희 쪽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걸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초봉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용 때문에 저희가 초봉이 네네네. 3,600이었거든요. 2010년 기준. 확실히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사실 특허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기술적인 거를 보호받기 위해 내가 회사에서 개발하거나 개인적으로 개발한 거를 나라에 등록한다. 그래서 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특허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 상황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P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사실은 커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IP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 명에 대해서 상표권을 꼭 갖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막 30년 동안 내가 신발을 한 기를 막 겪어오면서 이걸 알렸는데 갑자기 누가 상표 등록 받아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럼 이름 바꿔야 돼요. 저는 확 와닿던 게 고객사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그 브랜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코스메틱 쪽이었어요. 온갖 화장품과 관련될 법한 상표는 다 등록돼 있어? 대기업에서 다 등록해놨어. 안 써도. 아니, 안 써도 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못 써. 예를 들어서 17차가 있으면 네. 대기업의 전략 같은 경우 1차부터 99차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플레이를 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이름을 정하고 싶어도 못. 야 이거 안 맞아요. 된다. 그래서 못 정한다. 아.
근데 이게 상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플이란 상표가 있는데 이거를 과일 판매업으로 출원하면 이거는 성질이 직감이 되잖아요. 이거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애플을 전자기기 관련되는 서비스에 출원하면 이건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김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게 그런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제품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돈이에요. 그렇죠. 하나 낼 때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상표가 있고 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만 보호가 돼요. 그래서 신제품을 계속 내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약간 갤럭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갤럭시 뭐 한 다음에 S1, S2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갤럭시만 등록을 받으면 갤럭시 다음에 S1, S2로 하면은 갤럭시만 갖고 있으면 다 보호가 돼요. 저도 그래서 많이 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아이템별로 상표라는 게 아니라 좀 묶을 수 있는 건 묶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붙여서 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보호하기가 용이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기술력을 뽐내려고 하면 특허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지주의라는 것 때문에 등록받은 국가에만 권리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한 회사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내가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무조건 그 나라도 다.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초반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커가면서 이제 그때 걸 하면서 나중에 제품을 낼 때는 그 제품에 매핑되는 디자인 같은 것까지 해놓으면은 내 제품이 명확하게 보호도 되고 남들이 못 따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기업의 섹션과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전문 직군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아예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별리사님의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강의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의를 8년 동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7, 8년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8년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수험생 대상으로 하신 걸로 듣는데 그렇죠. 네.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그 안 하고 있고요. 그 경험이 이제 아까 양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사나 기관에 가서 강의할 때랑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할 때 강의할 때 그 눈들이 다릅니다. 수험생은 완전 이건 죽기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초롱초롱하지 않나요 여기는? 초롱초롱한 것도 있고요. 좀 장수생분들도 계시니까 뭐 하나 틀리면 넌 죽었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강의를 끝냈는데 만약에 질문하려고 줄이 쫙 서 있다. 그러면 약간 좀 트라우마가 옵니다. 이건 뭔가 나 지금 중간에 말 실수했나? 그거보다 이제 문제에 오류가 있다거나. 근데 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영업도 많이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쪽으로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강사 생활을 하실 때 그 특허법인도 중간에 이제 열어서 같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3년 차 때 저는 이제 이직을 해서 거기에 좀 잘 풀려서 일단 뭐 거기 파트너가 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저는 대표로 바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 강의하는 걸 좀 병행을 하면서 좀 저변을 넓혀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지역 기반에 가서 강의를 하면 뭔가 생깁니다. 일일이. 그럼요. 그래서 창조경제센터 어쨌든 가면 뭐라도 나옵니다. 뭐라도.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제일 안 하시고 궁금해요. 있는데 사실 강의는 할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이제 창업. 갑자기 제가 다른 걸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득하거든요, 정신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신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창업 그 스토리 뭐 좀 계기, 한번 스토리. 들려주세요. 아,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제가 무슨 특출나거나 풍운의 꿈을 안았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저희 옛날에 지금 삼성 메디슨인데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 아버지도 계셨어. 거기에 이제 안타깝게 얼마 전에 그 좀 돌아가셨지만 이민아 회장님이라고 좀 벤처 1세대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승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카이스트에서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이승우 박사님하고 관계가 좋으셔서 아들인 저랑 그 이승우 박사님이 같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공동 대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아빠 친구? 쉽게 그렇죠. 저희 아빠 친구분께서 이제 그 전에도 대표이사도 다 하시고 CTO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보청기 회사를 하셔가지고 EM텍이라는 코스타 상장사의 M&A도 하시고 메가-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드리면서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들도 도와드리면서 상장하는 그런 트랙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돈이 없는 게 제일 돈이 있으면 안 힘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돈이 생기면 이게 또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없는 게 제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창업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거의 1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뭐 M&A나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제로 진행한 건 이제 19년, 20년. 남 이제 IR 피칭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랑 내가 직접 가서 이 사람 홀려서 나의 아이템을 어필해서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요즘 벤처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시리즈 A 한 몇 월에 이거 완료하신 건가요? 저희가 9월 말에 정말 최근이네요. 그러면 네네. 9월 말에 40억 투자 유치 받으셨고 당연히 이게 쉽게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엄청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래도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일단은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프리 투자를 받았었으니까 투자를 진행한 데에서 연속 투자를 못 받으면 사실 저는 매력도가 없다고 팔로워가 생각하거든요. 좀 들어와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기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서 연속 투자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거의 다 따라 들어오셨나요? 근데 뭐 A 때는 사실 뭐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아.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이제 뉴페러다임 인베스트먼트 네, 많이 도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무조건 막 콜드메일을 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에 맞는 펀드를 최근에 따서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그 기간이 막 얼마 안 남았거나 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전문가시네요 완전. 예, 아니 원래 네. 그 투자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그런 앱들을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엄청 많이 써서 뭐 PE, VC 어떤 펀드 갖고 있고 목적 뭐고 만기 언제고 얼마 드라이 파워도 남았고 그럼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가면 좀 잘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IP 관련되는 그런 모태 펀드 운영하시는 곳에 연락을 해서 40억 중에 15억 정도를 거기서 픽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맞아요. 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네. 그냥 단순히 친한 VC 소개시켜줘는 별로 이렇게 성공률이 높진 않고 이제 요새는 그 얄짤없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좋았을 때야 친하니까 투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투자사 결도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해서 지금 대표님처럼 이렇게 펀드 적합한 거 찾아가는 전략이 훨씬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SI 투자를 제약사에서 꼭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좀 탑다운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롱 제약에서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진짜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린 산업, 탄소 저감을 하거나 이제 이런 농수산, 뭐 축산업 이런 쪽이 훨씬 제가 돌 때는 훨씬 핫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설명하셨을 때 올리브영에도 뭐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조선일보 쪽에서도 SI 투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자약은 기기가 있어요. 슬리피솔이라는 기기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웨어러블로 착용하는 형식이고 올리브영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면 쪽이나 이런 쪽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으로 그런 섹션을 만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리브영이 사실 화장품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완전 거의 이제 포식자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냥 원오브임을 생각했는데 아니 올리브영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무섭다는 얘기는 잘한다. 그래서 사실 화장품은 올리브영이 워낙 강해져서 올리브영의 다음 단계가 이너뷰티, 헬스케어 이쪽이에요. 올리브영 헬스 플러스 막 이렇게 따로 섹션 만들어가지고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어서 아마 기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군부대나 조금 그런 노인 관련되는 그런 치매 안심센터나 뭐 이런 쪽 위주로 좀 많이 지금 태핑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그쪽으로 좀 그럼 군부대는 그냥 군인들 잠 잘 잘 수 있게? 근데 군인들은 좀 잠을 잘 잤. 약간 우울증이나 우울증,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이제 육군 병장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할수 있죠. 커들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펀드레이징 하셨을 때 당연히 회사 자체 IP가 있으셨을 거고 그럼 그게 펀드레이징 할 때 도움이 좀 되나요? 저는 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IP 펀드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특허법인에서 제대로 된 특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투자하기 전에 어떤 회계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 펀드를 쓰려면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때 실사 같은 건가 보고. 실사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할 때는 그 정도로 빡세긴 않았는데 그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뭐 IP 이게 들고 있는 게 펀드레이징에 많이 도움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다 여쭤봤는데 네네. 그냥 아무 질문이나 대표님이 하셔도 저희한테 되고, 궁금하신 거 아니면은 네네. 대표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아 나 이런 거 얘기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약간 진심인데 오너분들이나 이제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로 좀 회사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도움이 될 거. 아니면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에서요? 아니요 그냥 유료로라도 뭐 아, 여시면 유료로라도? 저는 신청해서 들을 생각이 100%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관심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진 것 같고 어쨌든 변리사도 하시면서 스타트업 기업도 대표. 하시면서 이제 바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